선생님, 이 나이에 섹스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닫으며 이른을 훌쩍 넘기신 남성 환자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어딘가 모를 부끄러움이 짙게 배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한 간절함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째 노년의 건강과 삶을 다뤄온 63살의 내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라면 어쩌면 그분과 같은 고민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의 성생활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향한 꺼지지 않는 의욕의 불씨이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관계의 언어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마지막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70대 이후의 성관계는 그저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힘과 기술에 의존하면 될 것이라고 크게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치명적인 착각이 결국 소중한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만듭니다. 아내가 언제부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관계를 하긴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허리만 욱신거리고 기운만 쏙 빠졌습니다.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이제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70대 남성분들의 깊은 후회와 탄식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70세라는 인생의 분기점에서 성관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고도 확실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70세 이후에도 파트너와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기의 기능이나 발기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사이의 관계를 지키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90%의 남성이 이 사실을 몰라 외로운 밤을 보내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분명히 그 길을 피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어떤 민망함이나 부끄러움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을 진솔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부 새로운 친밀감의 원칙들. 첫 번째, 장감각의 서곡. 삽입보다 각성이 먼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직도 성관계의 시작을 삽입 준비 단계로 착각합니다. 발기가 되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특히 여성의 몸은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반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악기와 같습니다. 남성의 몸도 예전 같지 않지만 여성의 몸은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질벽이 얇아지고 자연적인 윤활 작용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심리적 안정과 충분한 애무 없이 서둘러 삽입을 시도하는 것은 메마른 땅을 억지로 쟁기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에게는 즐거움이 아닌 고통과 불쾌감, 그리고 다음 관계에 대한 두려움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여성의 몸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무엇보다 심리적인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었다고 느낄 때만 그 문을 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몸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 젖어듭니다. 침실에 들어서기, 전 거실 소파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따뜻한 대화, 그녀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는 다정한 손길,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물어봐주는 관심 어린 눈빛. 이 모든 것이 성관계의 일부이며 가장 강력한 전이입니다. 차가운 윤활젤보다 당신의 따뜻한 손 느리고 깊은 눈 맞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와 같은 설레는 말 한마디가 여성의 뇌와 몸에 훨씬 강력한 흥분제를 작동시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삽입은 교향곡의 클라이맥스일 뿐 그 앞에 연주되는 아름다운 서곡이 없다면
클라이맥스는 결코 빛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연결의 마라톤. 단단함보다 중요한 건 지속력입니다. 그래도 남자는 단단함이 먼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 시절에 강직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과 불안감이 그 질문에 묻어납니다. 하지만 수많은 여성 파트너들이 실제로 만족하는 성관계는 발기의 단단함, 즉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원해 주었는가, 관계를 하는 동안 얼마나 나에게 집중해 주었는가 하는 그 지속성에서 더 큰 사랑과 만족을 느낍니다. 70세 이후에는 신체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기가 예전보다 덜 단단해지고 사정까지 이르는 시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걸 억지로 막으려고 하거나 약물에만 의존하여 젊은 시절에 성과를 재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파트너에게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섹스라는 과업을 수행하려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대신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입술과 손 깊은 눈빛과 나직한 목소리로 여자를 온전히 휘감는 능력을 키우세요. 피부가 말하는 감정의 언어는 때로 음경이 주는 쾌감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렬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그녀의 귓불의 속삭이는 사랑의 언어 목덜미를 부드럽게 애무하는 손길 발끝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입맞춤. 당신의 몸 전체가 성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진짜 노년의 섹스 기술이며 관계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장즉흥의 춤, 매뉴얼은 버리고 느낌으로 움직이세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일수록 성관계는 정해진 코스나 루틴에 갇히기 쉽습니다. 늘 하던 순서대로, 늘 하던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그것이 효율적이었을지 모르지만 70대 이후에 정해진 패턴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관계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그녀는 어제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그녀의 기분이 어떤지, 어떤 터치에 수줍은 미소를 짓는지, 어떤 말에 편안하게 눈을 감는지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둔감해진 감각을 깨우고 관계의 지휘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관계는 정해진 공식을 푸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반응에 따라 흘러가는 즉흥 연주입니다. 그녀의 작은 신음소리 가빠지는 숨결 미세한 몸의 떨림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녀의 반응에 따라 속도도, 리듬도, 강도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성숙한 연인입니다. 절대 예전처럼 10분 코스, 이 단계, 루틴 같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자에게는 끝없는 지루함을, 그리고 당신에게는 결국 관계의 끝을 의미할 뿐입니다. 오늘은 손을 잡고 함께 음악을 듣는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서로의 발을 마사지해주는 것으로 밤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불태워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느낌과 교감으로 움직이십시오. 네 번째, 장몸의 교양곡, 호흡과 자세의 변화가 쾌감을 바꿉니다. 이 나이쯤 되면 허리, 무릎, 어깨, 골반 등 몸의 어느 한 군데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날 통증으로 고생하기 일쑤죠. 하지만 그것이 단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세와 호흡을 창의적으로 바꾸는 방식을 통해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훨씬 깊은 밀착감과 감정적 교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아래에 눕고 여성이 위에 올라가는 자세는 노년기에 아주 유용하고 권장되는 체위입니다. 남성의 허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도 여성이 스스로 움직임의 주도권을 쥘 수 있어 더 큰 만족감과 해방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옆으로 나란히 누워 서로를 마주보고 행하는 자세는 깊은 눈 맞춤과 함께 정서적 교감을 극대화하며 체력 소모도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가 정답이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친밀한 자세는 무엇일까를 함께 탐색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억제하려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소리에도 민망해하며
호흡과 신음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감정의 폭발도 같이 억누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호흡과 신음은 서로의 흥분을 자극하고 현재의 쾌감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언어입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집니다. 5번째 장 여운의 미학. 관계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관계 후 대화나 스킨십을 생략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정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의무를 다했다는 듯 등을 돌리고 잠을 청하죠. 하지만 진짜 깊은 유대감과 다음 관계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그 이후의 시간에 만들어집니다. 섹스를 끝낸 후에 그 짧은 순간이 그 관계가 단순한 욕구 해소였는지 아니면 깊은 사랑의 교감이었는지를 결정합니다. 등을 돌리지 마세요. 그 순간 그녀를 가슴에 품고 부드럽게 등을 토닥여 주세요. 땀으로 젖은 임의 가벼운 키스를 꼭 잡은 손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세요. 고마워, 사랑해,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좋았어 라는 한마디가 그 어떤 정력제보다 다음 관계를 기다리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그녀가 당신의 품에 안긴 채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해주는 남자 관계가 끝난 후에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속시켜주는 남자. 그런 남자가 바로 노년의 진짜 매력이며 진정한 사랑의 고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관계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며 다음 문장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2부 3과 통합되는 시너지 효과. 앞서 말씀드린 성관계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원칙이 당신의 몸과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이라면 지금부터 드릴 시너지 5가지는 그 기술을 완성시키고 그 효과를 폭발시키는 감정의 연료이자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함께할 때 성관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강력한 중독이자 예술로 진화합니다. 6번째 장 감정의 온도 조율. 침실 밖에서 시작되는 전이 많은 부부들이 하루 종일 침묵 속에서 지내다가 조용한 침실에서 갑자기 뜨거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70대 이후 성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신체의 노화가 아니라 바로 무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무감각은 하루 종일 쌓인 감정적 단절과 무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건네는 잘 잤어 라는 다정한 인사 식사 후 당신이 해준 밥이 최고야 라는 칭찬 외출하는 아내의 옷깃을 여며주는 작은 배려. 이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밤의 반응을 결정하는 심리적 전이입니다. 침실에서 여성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라기보다 하루 종일 그녀의 마음이 방치당하고 외로웠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에도 감정의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낮 동안 서로에게 받은 상처와 무관심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감정의 온도를 밤에 갑자기 끌어올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관계의 준비는 침실에서 속옷을 벗기기 전에 일상 속에서 먼저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7번째, 장식탁과 침대의 연결. 식사는 최고의 정력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선교기나 성기능을 이야기할 때 약이나 값비싼 보조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매일같이 당신이 입에 넣는 음식에 있습니다. 특히 혈관의 건강이 성기능과 직결되는 7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과 원활한 호르몬 분비를 돕는 식단이 그 어떤 약보다 중요합니다. 남성은 혈관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질점막이 메말라 성교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걸 막는 가장 자연스럽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매일의 식단에서 성의 연료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토마토의 라이코펜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아연이 풍부한 생굴, 페루의 산삼이라 불리며 선교과 활력을 증진시키는 마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검은콩과 석류즙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는 아르기닌이든 호두. 이 모든 음식들은 약물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꾸준히 섭취했을 때 당신과 파트너의 성적 회로를 서서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자연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이걸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을 때 식탁이 곧 섹스의 즐거운 예고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요리를 하고 같이 차린 밥상에서 서로에게 좋은 음식을 권하며 나누는 대화. 그 순간 식욕과 성욕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밤의 감각을 미리 예열시키는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8번째, 장침대 위를 위한 연습. 운동은 최고의 예행 연습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고 손살에 치지 마십시오. 하체 운동, 케겔 운동, 복부, 코어 운동. 이걸 하면 침대 위에서 무엇이 달라지냐고요?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숨이 덜 차고 허리가 아프지 않고 관계를 끝까지 만족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체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은 단순히 근력을 키우는 행위를 넘어 자기 몸에 대한 감각과 자신감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남성은 음경 주변의 근육과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통해 발기력 유지와 사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 역시 케겔 운동을 통해 골반 저근을 조절하여 삽입 시의 쾌감과 오르가슴의 밀도를 극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은 성관계에 필수적인 하체의 힘과 유연성을 길러주며 플랭크와 같은 코어 운동은 허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자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게다가 부부가 함께 공원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훌륭한 스킨십이 됩니다. 서로의 땀과 건강한 숨결을 느끼며 침대 밖에서 먼저 신체적 교감을 쌓는 것이죠. 그것이 침대 안에서 서로의 몸이 더 이상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건강한 성적 예습입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은 당신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9번째, 장 내면으로의 여행. 자기 몸을 먼저 사랑하기.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성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보거나 거울로 관찰해 본 적 없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남성도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함께 해온 자신의 가장 내밀한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부끄럽고 감춰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온 것이죠. 내 몸의 어디가 민감한지,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상대방이 알아서 건드려주고 만족시켜주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몸.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성생활을 가로막는 최악의 족쇄입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꼭 용기를 내어보세요. 샤워 후나 잠들기 전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에 자기 몸의 반응을 스스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것은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내 몸의 지도를 스스로 그려나가는 것이죠. 그 경험이 쌓이면 당신은 파트너에게 여보, 거기는 좀 아파. 대신 이렇게 만져주면 더 좋아. 라고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솔직한 말이 일방적인 관계를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운 교감의 장으로 바꾸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상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장 끊어지지 않는 원. 성 이후의 감정 루틴 만들기. 70세 이후의 성관계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이어지는 짧은 시간이 다음 관계의 성패를 결정하고 두 사람의 사랑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사정 후 등을 돌리고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그 차가운 뒷모습에 깊은 서운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감정의 어긋남이 단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그 어떤 현란한 기술과 노력도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여성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욕구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구나 라는 상처가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 이후의 감정 루틴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난 후 최소 10분 동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을 건네고 가장 부드러운 스킨십을 나누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 여운이 남도록 하는 우리만의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서로의 등을 마사지해주기, 가벼운 농담을 나누며 웃기, 혹은 그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심장 소리를 듣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 있어야 관계는 일회성의 섹스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사랑의 순환으로 완성됩니다. 결론, 다시 연인이 되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저 성관계를 하는 남편이신가요? 아니면 당신의 아내와 다시 사랑을 시작한 남자이신가요? 70세 이후의 섹스는 단순한 육체적 본능의 배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며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겠다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젊은 날의 폭풍 같은 격정만을 쫓는 나이가 아닙니다. 느리지만 그만큼 깊이가 있고 천천히 타오르지만 그래서 더욱 진하고 따뜻하게 타오르는 성숙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경륜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나 값비싼 선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배우자의 몸을 존중하고 세월이 새겨놓은 그녀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며 매일을 다시 설레게 만드는 아주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모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말없이 침대에 눕지 말고 그녀의 손을 먼저 따뜻하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짧게라도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그 손끝에 담긴 따뜻함이 메말랐던 당신들의 관계에 다시 생명의 물기를 트고 서로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사랑을 저는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